심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너무 단순해서 설마 싶으신가요? 오늘은 전문의들의 조언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범한 걷기가 우리 심장에 실제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매일 걷는 그 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단순히 걷기가 왜 좋은지를 넘어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투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 우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많은 분이 심장을 지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혹은 혹독한 식단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심장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을 위한 가장 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연구 결과로 증명된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걷기를 단순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걷기는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장도 하나의 근육기라는 점입니다. 팔의 이두박근처럼 심장 역시 튼튼함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걷기, 특히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은 심장을 위한 완벽한 운동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심장은 다리 근육에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심장 근육, 즉 심근이 점차 강화되면서 훨씬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장을 하나의 펌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잘 단련된 심장은 적은 횟수의 펌프질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혈액을 온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평상시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낮은 안정시 심박수는 심혈관계가 건강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반복 훈련인 셈입니다. 혈압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고혈압은 우리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약을 쓰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걷는 것이죠. 우리가 걸으면 몸속 혈관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변하죠. 그러면 혈액이 흐를 때 받는 저항이 줄어들고 결국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씩만 빠르게 걸어도 수축기 혈압을 세서 9mm 수은주, 밀리미터 수은주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 혈압약의 효과와도 맞먹는 수치입니다. 또한 걷기는 혈관벽을 이완시켜주는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찌꺼기를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면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은 이른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곳곳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보낸 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바로 이 착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중성지방 수치는 낮춰주죠. 결국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관을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인 셈입니다. 걷기의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특히 정맥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보통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 정맥에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는 다리의 부종이나 피로감을 유발하고 심하면 하지 정맥류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이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을 압박하고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 심장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른바 근육정맥 펌프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가 주기적으로 작동하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부담도 크게 덜어줍니다. 하체에 머물러 있는 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장이 무리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뇌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장기와 조직에 풍부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심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과체중,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요인인데요.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걷기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론 격렬한 달리기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우지는 못하겠지만 걷기에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다는 점이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4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체중과 속도에 따라 150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고 적절한 식단까지 병행한다면 몸에 무리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1kg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높은 혈당 수치와 제2형 당뇨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걷기는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는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제2형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소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때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천연 한구울제가 되어줍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동작과 적당한 신체 활동은 혈액 속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대신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을 북돋우고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찾아줍니다. 특히 공원이나 숲길을 산책하는 것은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를 환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과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앞서 혈관 탄력성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맞춰 스스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흡연, 고혈압 같은 외부 자극이 더해지면 혈관은 마치 오래된 플라스틱 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혈관을 건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쉴 때는 다시 수축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혈관의 활력을 불어넣고 탱탱한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걷기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를 돕습니다. 덕분에 혈관 내부가 매끄럽게 유지되면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박변이도, 영어로는 HRV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심장 박동 사이의 강역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흔히 건강한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듬의 미세한 변화가 있어야 우리 몸의 신경계가 신체적, 감정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이 변이도가 낮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와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이 수치를 크게 개선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유연해지고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특히 걷기는 우리 몸의 긴장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돕는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주어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심장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는 아주 유명한 건강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바로 하루만 보 걷기의 신화인데요.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과학적인 권고안이 아니라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기를 팔기 위해 만든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숫자가 딱 떨어져서 기억하기엔 좋지만 사실 엄격한 과학적 근거는 없었던 셈이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기점은 하루 약 4,400보부터라고 해요. 그 효과는 7,500보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만보를 걷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만보라는 목표는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의욕을 꺾기도 하죠. 심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걷기 시작하라는 것. 2,000에서 3,000보라도 걷는 것이 아예 안 걷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멋진 숫자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입니다. 모든 심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공원을 유유자적 산책하는 것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심장 근육을 단련하려면 좀 더 활기차게 걸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속보 또는 건강 걷기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숨이 약간 가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대화 테스트라고 합니다. 만약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면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고, 반대로 숨이 너무 차서 두 마디 이상 말을 잇기 힘들다면 페이스가 너무 과한 것입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시속 5km에서 6.5km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어야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체지방이 연소되는 실질적인 건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속도감 있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요일 하루에 몰아서 3시간을 걷는 것과 매일 30분에서 40분씩 걷는 것, 우리 심장에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매일 걷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한 힘을 쓰는 급격한 변화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죠. 반면 매일 적당히 움직여주면 혈관이 늘 탄력을 유지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가끔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짧더라도 규칙적인 자극에 훨씬 더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투자하면 되는 시간이죠. 이조차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보세요. 심장에 전해지는 건강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핵심은 양치질을 하듯 운동을 일상의 당연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만성 염증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적입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열도 없이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곤 하죠. 실제로 심혈관 질환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대 질병이 바로 이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한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 속의 염증 지표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려 주는데요. 운동을 통해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지방 조직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책을 하는 시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의 불꽃을 끄는 아주 소중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최대 산소 섭취량, 즉 VO2 max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는 전반적인 지구력은 물론 심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수치를 높이려면 인터벌 러닝 같은 고강도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최대 산소 섭취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적었던 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 탁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고 근육 속 모세혈관도 더 촘촘하게 발달하죠. 그 결과 우리 몸은 산소를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운동 중에는 물론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도 심장과 폐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흔히 심장을 펌프라고 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핵심 펌프는 바로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은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대동맥으로 힘차게 뿜어내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좌심실의 구조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심장벽이 단순히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이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편심성 비대, 흔히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일후에 박출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심장은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굳이 빨리 뛰지 않아도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을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건강한 변화입니다. 어떤 활동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인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거나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직후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췌장은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죠. 하지만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움직이는 다리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산책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남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체중 관리는 물론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를 예방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평소 하는 걷기 운동을 심장 건강에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덕을 찾아보세요.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스러운 인터벌 트레이닝이 됩니다.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며 심장이 평소보다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짧고 강하게 심장에 자극을 준 뒤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다시 숨을 고르며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한 평지 걷기보다 심폐지구력을 기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오르막 걷기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량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주변에 마땅한 언덕이 없다면 러닝머신의 경사 조절 기능을 활용하거나 일상 속 계단을 코스에 포함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경사만 더해줘도 평범한 산책이 최고의 유산소 운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심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만성적인 무력감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는 아주 훌륭한 천연 한구울제와 같습니다. 엔도르핀은 물론 우리 기분과 의욕을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MRI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잡념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심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길인 셈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겪을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걷기를 통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흐르며 결국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수많은 대규모 연구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빠르게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질병 위험이 30%, 40%, 많게는 50%까지 줄어듭니다. 걷기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삶을 연장해 줍니다. 이는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만성질환의 위협에서 벗어나 더 오랫동안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딛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록을 세우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수년간 운동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면 당장 내일부터 10km를 걷겠다고 다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가볍게 15분씩만 걸어도 충분히 훌륭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그 다음 속도를 서서히 높여보세요. 편안한 신발과 옷을 챙겨 입고 산책을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어도 좋고 친구나 반려견과 함께 걷거나 풍경이 예쁜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동은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움직임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넣는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심장을 만드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발걸음이 모여 완성되는 마라톤이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걷기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1년에 한 번 무리해서 뛰는 마라톤보다 거의 매일 30분에서 4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이 심장을 젊게 만드는 진정한 보약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밖으로 나가 걷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